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석이셨던 백분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문화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TV로만 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우리 군의 문화적 경쟁력이자 자랑인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방문합니다. 이를 계기로 공룡 엑스포가 지역 문화의 자부심이 되고 문화입군의 가치를 실행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며 6월 14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군수가 간부회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보다는 인간식은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고 무슨 말을 준비했는가를 더 궁금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앞에 주죠. 6월 11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획을 긋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85년생 만 36세 국가어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선출된, 저는 당은 달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참고로 국가어전서열은 대부분 아시는 거죠. 그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인 거죠. 그다음 3위가 대법원장, 그다음 헌법재판소장, 3위, 4위가 막 그렇게 되고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6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7위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 8위가 집권 야당의 당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36세 국가어전서열 8위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국민의힘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민심이 당심을 이겼던 선거. 기존의 정치인으로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30대 당대표를 선택했고, 그러한 젊은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해 달라라는 국민들의 요구,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심은 무엇이고 민심은 무엇인가? 당심은 무엇이고 민심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아는 당심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천권자에게 무조건 줄서기 하는 구태정치,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천권자에게 무조건 줄서기 하는 구태정치,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권위주의, 즉 꼰대정치, 이것이 저는 당심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럼 민심은 무엇인가? 공정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부모 찬스 없는,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 이것이 저는 민심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집권 여당 민주당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민심은 민주당을 한 방에 훅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공무원들 또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 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승군 의회 민주당 의원 두 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들은 두 분 의원들 존재감이 제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정은 잘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왜 모든 의원들은 하나도 인정은 하지 않고 지적만 하는지, 그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은 뭔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 분의 존재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입니다. 산토끼 잡으러 집 나가는 의원님들 집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집토끼도 좀 챙겨주시길, 잘못하면 집토끼들 다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군정혁신 담당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정혁신 담당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 51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온라인을 통한 심사를 통해서 3건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 참여할 부서에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고성군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 및 그 경남도 청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논의하는 자문회의 그리고 또 군수님과 함께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행사를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최합니다. 자문회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군 그 5개년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내용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군수와 함께하는 경남 청년 목소리 들어줌 이거 할 때에 예. 혹시나 이제 뭐 제 이해한다고 이 청년들 보고 군수한테 어떤 질문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셔도 되고 네. 자연스럽게. 예, 제 인사물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제 이해한다고 막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이 청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청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청년 8명하고 우리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 8명, 예. 총 16명이 같이 예. 자리를 하는 걸 계획. 혹시 그래 사전에 질문이 뭐냐 물어보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꼰대 정치하는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승군의 군수는 좀 다르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혹시나 저를 위한다고 하는 게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적극 행정을 저해되는 요소 요인은 대부분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과별로 과장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그럼 소극 행정은 무엇일까? 우리 과에서 이전에 어떤 소극 행정을 해왔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턱 던졌을 때 여기에 바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소극 행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적극 행정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는데 우리 과에서 소극 행정을 이래이래 해왔기 때문에 이것 아닌 적극 행정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담당 과장님들이 과에서 소극 행정 어떤 거 하고 있어 물어보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적극 행정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예 그럴 바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고 국민들이 다 보는 과정에 우리 과에서 이전에 소극 행정 이런 거 해왔다라고 적나라하게 한번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진대회를 해서 가장 부끄러운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경품이나 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 오철 씨 어때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 우리 이제 뭐 이전 현재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전의 감사의 기능과 지금의 감사 기능이 많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거기다 문제가 생기면 가서 지적하고 징계를 위주로 그렇죠. 했는데 예. 지금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예. 많이 변화는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계장이 갑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장이나 가장들에게는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고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극적 행정 아니었습니까? 행정과장님 이전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 후생 담당하는 계장이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에 관련돼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금평 잘 받는다 승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들도 그것이 소극적 행정이다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 잘 답변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를 경진대야 한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문화관광과님 계시지만은 실제로 그저 예전에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제대로 이렇게 평가서나 제안서를 가져오지 못했던 거 그걸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라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 많이 변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님 남팡 매립지 같은 경우 전에 이제 그것이 매립이 다 돼서 지분이 생기자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소극적 행정의 표본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다른 생각으로 푸니까 예산 낭비 안 하고 하나로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다 소극적 행정이었지 않습니까? 쭉 보면 까별로 엄청 많은데, 그죠? 그 내가 쌍조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뭐 주차장이 뭐나 입찰하는 거 계속 유찰이 돼도 유찰이 되는 원인도 몰랐던 거, 이게 다 소극적 행정 아니었습니까? 공무만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읍면장들 같은 경우는 연공세율에 따라서 부면장 안치 나눠놨고 직원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면접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던 거 다 소극적 행정인데 지금도 모를 거야 물어보면. 아침에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저는 아예 그러지 말고 이제 읍면 실가별로 우리가 이전에 소극적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 경진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 내가 했던 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예전에. 이거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장호 씨처럼 그리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저것을 다 알아야 개선이 되는 건데 무작정 소극적 행동이 뭔지도 모르는데 적극 행동 찾다 보면 못 찾습니다. 이거 비슷비슷할 거고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성과 향상 관련입니다.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 정량평가와 전성평가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는 향상되었으나 기대보다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2022년 실적평가를 대비하여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일단 2021년 실적평가 시 부진 지표와 2년 연속 미달성 지표 8개 부서 14개 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7월 정기 인사 이후에는 지표 담당자 123개 지표 담당자를 모아가서 토론회 및 시스템을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저희 상반기 신속 집행이 6월 30일로 마감이 됩니다. 상반기 목표율 63%, 현재 저희가 42.3%가 도선 제한 14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까지는 12회 있는데 지금 6월 말 되다 보니까 시군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이해 추경이 의결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은 미리 준비해서 좀 집행해 주시고 7월 집행 계획을 가고 있는 성금, 기성금, 그리고 보조금 위탁 사업비는 6월 말까지 한 달 좀 땡겨가지고 하반기 부분도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 이거 보면 이제 우리도 과별로 이렇게 업무 평가를 주기를 하다 보면 보니까 복지정과나 주민생활과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이 계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장님들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그죠?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중요한 업무들이 개별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계장들과 과장이 회의하는 모습도 저는 좋은 것 같고 그걸 제대로 챙겨내면서 그다음에 계장님들이 왜 금평이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할 때 니 쭉 봐봐라 1월 달 12월 달 니 제대로 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들이 계장들이 어떤 일을 매달 달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과장들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과장들은 무능한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 중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시군별 업무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장님들은 걔를 정확하게 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때 되지 않으면 지적하고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속에서 저는 제대로 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노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반기 집행률 같은 경우가 돈에 13인가 돼 있던데 몇 개든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점검하고 부서에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좀 앞당겨서 집행을 하고 또 큰 건이 국비와 교부 안 된 사업은 지금부터 돈이 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사업 부분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성과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뭐 돈의 순위가 몇 등 다 어른들이 뭐 이거 하는 것처럼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까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순위가 1위밖에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순위나 이 전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까별로 조금 더 고민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순위가 몇 등 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 막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행정복지국 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하신 분 두 분이 우리 군을 방문하십니다. 정책래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입니다. 정책래 의원님은 6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다음포 관광지를 방문, 우리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용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명예 대회장을 수락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경기도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엑스포 사무국과 협업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그럼 고성군청에 왔다가 당황포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보다는 이재명 지사님을 통해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 엑스포, 공릉 엑스포 대회를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람을 활용해서 고성군 엑스포 대회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두 번째 이제 정청래 국회의원 초청 특강인데, 저는 국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섭외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는 준비 많이 잘 시켜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개관식 개최와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박종훈 교육감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성교육청과 고성군이 협업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6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개관식 행사 시 박종훈 교육감님께 우리 군의 고마운 마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삼락초등학교가 미래교육지원센터로의 새로운 출발, 새도듬하는 자리에 그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삼락초등학교 1회 졸업생과 마지막 49회 졸업생이 한 분인데 그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삼락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폐교가 됨으로써 끝이 아닌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과 활용터의 변모로 전국적인 폐교 활용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교육청과 행정이 협업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위한 기관 방문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로 순수 국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가 육성과 7월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청소년 토론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청소년 정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청소년 정책 연구개발, 정책평가 자문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실시고자 합니다. 이에 사전 의견 조율 등을 위하여 6월 18일 금요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방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삼락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이 공간이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관식도 하니까 국민들이 아마 기대하는 게 참 많던데 여기에 어떤 강사, 어떤 전문가를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이제 기술 습득부터 뭐 교양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는 그때 청소년센터 원에 가니까 우리 그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이 있었던 거죠. 네네. 이제 방송 아나운서 이런 학생들이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뭐 연예계 쪽 방송계 쪽에 연락해서 실제로 TV에 나오는 이제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이 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은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서,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를 좀 준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같이 오면서 같이 좀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문화환경국 문화관광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 업무에 앞서 지난 일요일에도 코로나19 정규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우리과와 읍면 직원 29명이 참여하여 그 84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비접촉 시 열체크기와 안심번호는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1차 79개소 배부를 했고, 또 6월 3일 날 마지막으로 126개소에 배부함으로 전체 종교시설 205개소에 대해 그 안심함의 종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제 그 지도 점검을 방문한 직원들도 이전에는 그 왜 오냐는 핀잔을 들었는데 지금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설계용 착수 보고를 오늘 2시에 하겠습니다. 그 오늘 행사에서는 그 건축, 그 설계 공모 진정된 업체, 그리고 그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용역 업체, 그리고 자라만 관광지정 용역 업체가 함께 참여해서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방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진마을과 마라방서 생생발전 협약식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전에 보면은 관광지와 주변 마을에 간의 불편과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견제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지역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고, 다행히 마라방초 대표님과 마을 이장님과 의논이 잘 되어서 예. 이날 협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성군이 민관 정원이 만화방초도 있고 그레이스 정원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경남 민관 정원이 이제 월치마을과 만화방초는 상생 발전하는 협약식을 한다라면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그레이스 정원과 동산마을 같은 경우도 상생 발전 협약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적극 행정입니다. 항상 공무원들은 민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이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 멘트였던 거죠. 그죠? 조금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다 정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투자했던 만화방초나 거래정원의 사장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서로 상생 협약을 마음이 다 있는데 행정이 제대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 커졌던 것이고, 조기에 봉합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이 방치 방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은 생각을 바꾸면 다 정리되는 과정인데, 이런 게 저는 적극 행정인 것 같고, 앞에 저희 갔다 왔던 우리 덕명마을의 정세근 선생님 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의논을 잘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보훈청에서 9천만 원 예산 지원이었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할 때 좀 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가 보훈처 장관도 직접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해주시도록 하고, 와도섬 가꾸기 같은 경우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건 없는 거죠. 예. 이번 주 정도는 내려올 건가? 동수 씨 그런가? 뭐 된다고 공문이 내려오는 건가? 안 된다고 안 되면 공문 안 내려오죠. 아, 몰랐네. 하여튼 뭐 공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되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해양 수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우딜 워밍업 사업 33 포교항 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를 33면 포교항 일원에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선정된 어촌우딜 공무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종자매의 방류 사업을 6월 14일과 18일 이틀간 삼산 하이맨 해역과 그리우 동해맨 해역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우리군 연안에 적합한 정착성 어종인 문치가자미와 돌돔을 방문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단체 동향입니다. 자부천 대천항 어촌유들 300 지역 해비체 선진일 개락을 6월 19일 토요일 어촌유들 우수 지역인 통영시 다라항 연대도 등을 지역 해비체 주민과 용역사업 관계자 등 15명이 개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포교항이나 대천 자부청 어촌유들 300 워밍업 사업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정말 높고 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어촌유들 300 마지막인 겁니까? 계획상으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종료가 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 뭐 지원해서 떨어지던 탈락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을 좀 해달라고 건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기대가 너무 높아서 어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같이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산업건설국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및 영세상인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일자리 경제과에 하시면 되겠고, 지원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37개소에 대해서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개선비 80% 지원을 하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창업 예정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성 공룡시장 주차장 시범 운영을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전체 시설은 대형 버스 2면을 포함한 63면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 시설 환경 개선 사업 37개소 지원, 이 군비입니까? 지금 도비가 지금 21개소예요. 군비가 10개소. 10개소입니까? 예. 10개소면 우리는 그럼 2천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37개소로 한정하는 이유는 도비가 이제 27개소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저 상반기에 지금 104개소를 지정을 해서 맞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잔여 물량하고 도배 추가 내로 물량 합해서 이번에 2차로 시행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뭐 거진 다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작년이었습니까? 저한테 처음 보고할 때 그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 막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종업원을 쓰기가 장사도 안 되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시설 개선비 좀 많이 투자해서 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하면은 특별히 문제될 건 이제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룡시장은 멋지게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뭐 저희들 밥도 한 끼 사준다고 하던데 그런 자리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 상인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일자리 경제과 고생하셨던 분 밥 사줬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 뉴딜 사업 성내지구 발표 평가를 6월 15일 화요일 날 4시부터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군수님 포함해서 8명이 참석해서 발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성내지구의 현장 실사 이후에 의견 내용을 주로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고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다음은 고성군 계획위원회 1분과 회의를 수요일 날 1시 반부터 개발령 허가 심의 안건 9건을 해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자료는 없지만 그 예. 남상공원 입구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 아마 차량 통제를 지금 월요일이니까 10시부터 목요일까지 한 4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등기소 사거리에서 수남 해전교차리 그 구간인데 전통적으로 그냥 우성 사거리에서 장미 아파트 수남 해전날을 좀 우회를 하셔야 되는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대성초등학교 앞에 KTNG 그 공터는 매입을 다 한 거죠? 예, 매입 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고성 단화. 됐고 진출입로는 하구사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게끔 할 거죠? 예, 하구사 사이로 큰 도로로 중심으로 큰 도로. 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가는 길 쪽에 있는 집은 차츰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 공간을 넓혀주는 걸로 정리하는 거죠? 예, 저 주차장을 좀 정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지금 매입은 내년 정도에 지금 올해는 저 매입한 부분을 재생골재를 깔아서 임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 무료로 개방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좀 편성해가고 주변 부분을 보상 협의를 계속해 나가가지고 좀 사각형 정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에 있는 보건지소 뒤쪽에 6월 달에 그때 임시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제일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논입니까? 예, 그것도 지금 주차장으로 하려고 예, 하는 삼각지 부분은 한 반 정도 들어가지고 예. 올해 부분은 4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국비 내려오면 전체 도시액도로하고 업사무소 로타리까지는 전체 다 매입을 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예. 저기 또 이제 서울루역 부근의 그쪽도 지금 그는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도시재정사업에서 이미 4드림 부지인데 서류 뒤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재생골재를 깔아가지고 밑에 밧줄 이게 임시로 라인을 지금 마치면 오늘 중으로 작업 마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남동 내려가는 이쪽도 지금 주차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주차장 공간은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다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야 뭐 챙겨보는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성내지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느낌은 참 좋은 게 내용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꼭 고성의 돼야 되는 명분 논리는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준비해서 계속 저도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은 결과 같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거슬거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 한국농촌 계획대전 대상지 인터뷰 영상 촬영입니다. 그 계획대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모전입니다. 그 대상지는 영해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입니다. 영해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영천중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촌스러운 어울림센터, 마당 조성 등을 한 총 사업비는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이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촌계획대전 영상 촬영 홍보를 통해 가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 유도,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상 촬영은 6월 16일 한국농어촌공사 개발 지원 사업단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행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개최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문화센터 조성, 건강한 생활 운동 네트워크 강화, 지역 역량 공동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이 또한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40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이고 현재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위원회 주요 내용은 입지 선정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 과장님만 보면 농촌 협약 생각만 나고 다른 거 보고하는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 농촌 해발을 우선적으로 성공을 이룬다고 나서 다른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428억 또 조금 더 되면 562억 막 이렇게 좀 금액이 좀 그랬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출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농촌 해박 부분은 417억이 제출이 됐고요. 얼마예요? 417억. 예. 그리고 농촌 공간 재상이나 도시 뉴딜 사업입니다. 그거는 145억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질적인 해박이 올해 12월이기 때문에 예. 가감의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농촌 그 공간 정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변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역할 분담해서 멋진 작품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친환경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지역인 창녕군 지역에 민간 사회단체 합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창녕군 지역에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이 양파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군수님께서 우리도 좀 어렵지만 더 힘든 창녕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6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예. 그 민간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60명이 창녕군 길곡면 정산리 일원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우리 현지 주민 접촉을 제한하고 우리 고성군 인력만 별도로 작업을 하고 중식하고 간식은 직접 고성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창녕에 마늘 수확은 거의 끝나고 지금 양파 수확이 한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고, 이제 저는 이제 혹여 다소 다른 지역의 아마 시 군민들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창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지원하러 가는 게 불안해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고성 군민들 같이 통크신 분들은 충분히 상대방 어려움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가서 이제 단히 이제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창녕 군민들에게 절대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하시고 먹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차량이나 뭐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깔끔하게 좀 지원해 주시고 깔끔하게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경남시군은 어렵고 힘들고 예전에 우리가 강원도 고성 산불 났을 때도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줬던 경험, 좋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마 그 시군들은 고성 군민들 멋지다라고 다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 하이자 2차 예방접종을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1,3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30세 미만 2분기 화이자
예방접종 백신을 6월 15일 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한 100명 정도 사회 필수 인력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 만성 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총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한 건가? 어떻습니까? 고성 군민들 전체. 예. 예, 우리 하이자는 거의 예. 다 한 80%. 예. 저 2차 접종 끝나면은 18일 날 이제 1차에 좀 나머지 예. 미등록했던 분이 이제 등록하시는 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다 마무리를 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의료기관들의 5접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5배 정도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절반 정도 접종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너무 좀 피곤해지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의료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것. 이건 지금 보건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고생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소장님 좀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소장님은 안 나가시나 그만 안 두시나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제 생각에 이제 국민들이 1차 접종 정도는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맞겠고 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누님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상조감 군립공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그 공룡마을 주민들과 그 오토 캠핑장 및 주차장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그 방문하셔가지고 1년 이상 그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오토 캠핑장 민원을 직접 현장 방문해 주셔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그 주민권의 사항 중 농로정비는 예. 금요일날 그 저희들 직원들과 그 현장 조사를 주민들과 같이 마쳤으며 이번 주 중에 긴급하게 장비는 투입하고 그 공사는 내년에 그렇게 추진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 군수님 지시사항 그 둥가리 카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공룡 쿠키를 직접 거기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어린이와 그 가족 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상조감에서 올라오는 그 제2 매표소를 개장하니까 기존에 대비 아마 3배에서 4배 정도의 그 수익이 올라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기존에 1명 근무를 했는데 예. 지금은 그 2명까지 이제 근무를 해서 그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사항을 정비해서 아마 상조감에서 둥가리 카페가 관광 명소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둥가리 카페 좀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이제 제전말 주차장 그리고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돼서는 이제 뭐 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죠? 예, 전체 다 그 수용을 하고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의견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 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원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전에는 좀 때만 쓰면 좀 이렇게 안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제공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전과 같이 원칙 공정하지 않는 공무원은 지금도 한 분도 없고 지금 공무원들은 능력도 있고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행정에 고맙다고 박수까지 치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문제는 다 일단락 마무리 다 된 걸로 이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정화조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좀 그 총량 자체가 좀 이렇게 초과된다 안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거는 그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검사를 그 주민들 입회하에 한번 행정이 같이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용량 자체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본들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같이 모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검사해 주는 것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엑스포 사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 10시 반 고성군청에서 이렇게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룡 엑스포 개최 의무에 관한 방향 등을 논의한 후 군수님 브리핑으로 언론과 국민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일 금요일 자원봉사단체, 문화예술단체, 언론사 등 20개 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엑스포 개최에 관한 고견을 청취하였고 이 결과 또한 이날 말씀을 올려서 이사님들께서 결정함에 있어 참고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한 2차 지역특화 국제 이벤트 육성 지원 공모 사업이 이렇게 3차 평가에 참여합니다. 조철 과장 400억 그러는데 약수하지만 1억 5천입니다. 금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억 5천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조철 과장께서 일부러 400억을 좀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사회단체 대표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엑스포 하자.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 그리고 해야 면민들은 해야면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고성읍에 계신 분들은 혹여 이전처럼 고성읍이 공동화 현상, 고성읍도 좀 배려해주는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아마 대략 이런 내용이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기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대체적인 여론이었던 네, 그랬습니다.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단체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다.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건 이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이사회 열고 브리핑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요즘 이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이런 이야기 언론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게 2023년도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 거죠.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아마 COP28이라고 하는 거고 올해 아마 11월 달에 영국에 있는 글래스고 26회 총회 때 그 개최지를 결정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개 시군입니다. 전라도 쪽 6개 시군, 경남 6개 시군.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 보성과 경남 고성이 마지막으로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여기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고성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백신 예약률 높은 읍면과 마을의 인센티브 이번 주에 좀 결정된 내용을 제가 직접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까지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7월 초에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1,000만 원 상당의 경품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재미나는 게 다양한 업체에서 다양한 품목을 경품을 내어놓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아마 20만 원 고성사랑 상품권 50분 정도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이 이제 그 간담회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혜택을 좀 받았던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경품으로 내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데 기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마 다양한 제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품 혜택을 받지 않을까 아마 이렇 싶습니다. 그 과정이 혹여 이것이 뭐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행정은 절대 실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한 번만 잘못 판단하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예산은 낭비되고 그런 악순환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숨기기도 바빴던 이런 행정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저희들 행정은 숨길 일도 없고 실험할 일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은 무조건 저희들은 지킨다라는 말씀.
그리고 소아과 관련해서도 좀 속도를 좀 이렇게 내어주셔서 이번 주 혹여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제가 브리핑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소아과 폐업하고 난 뒤에 대부분의 행정은 1년, 2년 뒤에 또 예산 편성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좀 발빠르게 받아와서 빨리 논의해서 민간 병원이 위탁해서 더 좋은 병실 병동에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전문의, 그러니까 능력 있는 소아과 전문의도 저희들이 빨리 모셔오는 것. 이것 또한 이제 소장님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앞에 주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저보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해서 한번 오셔서 그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올해 자기들 보조금 받는 예산이 다 깎였다고 저보고 막 항의를 하셨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담당자를 한번 오시라 했더만 내용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매년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했다라고 해서 그 민원인도 오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야 공무원들 너무 잘한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단체 대표님도 오셨지만 이렇게 원칙을 갖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공무원들 너무 멋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고 절대 행정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보조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더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원칙 끝까지 좀 지키도록 하고 저는 어떤 외압이나 민원이 들어와더라도 절대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 평가해서 매우 미흡이 나오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 피해가 국민들이 보게 될 때 그죠? 매년 하는 행사고 당연히 그 행사를 관람해야 될 권리와 권한이 있는 국민들이 그 단체 몇몇 집행부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회원들도 피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 몇몇으로 인해서 국민들도 피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주는 것까지는 고민해 주는 것. 이 말이 어렵지는 않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 지역의 어른들이 자기 단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우리는 보조금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 보고 너희들도 객관적 공정으로 살지 않더라도 때만 쓰면 뭐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 요건 제가 들을 테니까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읍면의 폐교를 행정이 매입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토비 확보에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이제 혹여 지역에서 좀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으로 그 좋은 사업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읍면장님 중심으로 지역분들과 의논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먼저 제안해 주시는 대로 전문가도 붙이고 예산도 편성해서 그 읍면이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읍면의 혜택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저는 공직생활 저는 비정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임기 4년만 보장되어 있는 그렇지만 임기가 4년이든 8년이든 12년이든 저와 같이 행정을 같이 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스스로 행정 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입장을 대변하면서 행정이 잘해왔던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행정을 신뢰받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제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국민 고성군 발전을 위한 도구이지 저는 항상 섬김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의미 있는 행정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간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